네, 반갑습니다. 방고르기니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너무 잘 지냈어요. 기쁜 소식도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1회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저는 1회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그래도 한 10개 정도쯤의 영상을 올려야지 10회 정도쯤에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첫 번째 영상이 무려 70회나 조회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박수! 너무 기뻐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누군가가 나의 영상을 70번이나 봤다고 하는 게 뭔가 모를 감동과 기쁨 뭐 그런 게 막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누가 보셨는지 저는 알 수는 없으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고개 숙여서 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를 업로드하는 마음은 이번 강의는 더 잘 준비해서 100회 조회수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70회? 네, 차츰차츰 100회, 200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엄마 냄새라고 하는 강의 내용을 준비했어요. 엄마 냄새? 뭘 말하겠다는 거야? 엄마에게서 나는 체취 같은 걸 말하는 건가? 방금 이런 생각 드셨나요? 우리가 돼지갈비집에서 돼지갈비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리 뭘 많이 불어도 집에 오면 너 오늘 갈비 먹고 왔지? 라는 이야기 듣잖아요. 그렇게 냄새를 풍기는 거?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냄새를 풍기는데 어떤 냄새를 풍기냐?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엄마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마 냄새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재밌는 실험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이 실험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노벨 물리상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또 조만간 더 그 책 내용을 토대로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누어 드릴게요. 재미난 실험 첫 번째. 한 사람에게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컵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컵을 선물하기 전에 이런 실험을 한 거죠. 이 컵에다가 대고 30분 동안 우리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컵아, 내가 B라고 하는 친구에게 너를 선물할 거야. 그래서 너는 내 친구에게 가게 되면 내 친구가 이 컵으로 물을 마실 때마다 내 친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30분 동안 계속 주문하듯이 말을 하도록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30분 동안 이 컵에 주문을 걸고 이 컵을 B라고 하는 친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 B라고 하는 친구네 집에는 선물 받기 전에 컵도 B, C컵이 있었어요. 이 컵 너무 예뻐요. 다이소에서 2개 1,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컵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컵은 선물한 컵. 두 번째 컵과 세 번째 컵은 원래 있었던 컵입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B에게는 사실은 A라고 하는 친구가 이 컵에 30분 동안 긍정의 말로 너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이 컵으로 물을 마실 때마다 말이야 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겠어요. 선물을 받은 친구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B라고 하는 선물 받은 친구에게 이 컵으로 물을 먹도록 한 거예요. 물을 먹은 후에 이 물이 B라고 하는 친구의 몸속에 들어갔었을 때 어떤 성분으로 작용하는지를 실험 기구를 통해서 관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이 컵으로 물을 마셨더니 정말 이 물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결정체의 모습을 마구마구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똑같이 집에 있던 B와 C컵으로도 물을 마시도록 했어요. 그런데 B와 C는 선물 받았었던 A라는 컵과는 다른 결정체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엄마 냄새의 포인트, 바로 미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라고 하는 친구가 이 컵이 내 친구에게 갔을 때 이 컵으로 물을 먹을 때마다 내 친구가 건강하게 해줘 라는 말을 내뱉었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미립자로 이 컵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컵으로 마신 B라고 하는 친구는 물을 마실 때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6개월 후에 또다시 이 3개 컵으로 물을 먹도록 재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결과냐면 A라는 컵에서 나오던 그 좋은 물 성분이 그 전에 따로 말을 하지 않았던 B라는 컵과 C라는 컵에서도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결과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A라는 컵에서 묻어져 있던 그 긍정의 미립자들이 B와 C컵, 네, 그 집에 있던 B와 C컵에도 다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립자입니다. 미립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최소한의 단위의 원소를 말해요.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하죠. 그런데 이 입자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이 입자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제 손바닥 위에 500원짜리 동전을 한번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우주 밖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 밖에 서 있어요. 지구 밖에 있는 우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지켜보았을 때 지금 제 손바닥 위에 있는 500원짜리 크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미립자의 크기라는 거예요. 미립자의 크기는 너무 작죠. 그렇다면 지구 밖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미립자는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그 크기라고 하는 게 지구 밖에서 지켜봤었을 때 지금 제 손바닥 위에 있는 500원 크기만한 정도니까요. 하지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컵에 이 컵으로 선물 받은 내 친구가 이 물을 먹을 때마다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이 언어는 작은 미립자 형태로 이 컵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으로 친구가 물을 먹을 때마다 정말 이 컵 속의 물의 결정체는 이 친구의 몸속에 들어갔었을 때 건강한 물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요즘에 제가 양자물리학에 좀 빠져 있어요. 양자물리학과 유아교육의 연계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그 책 내용들도 쉽게 풀이해서 앞으로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자, 이 결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엄마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엄마 심리 수업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육아 서적이에요. 윤우상 선생님께서 지으셨고요. 이 책에서 엄마 냄새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엄마 냄새란 뭐냐면 결국에는 엄마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 엄마가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뭔가 모르게 이 아이가 미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뭔가 모르게 이 아이가 미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양자물리학이에요. 컵에 내가 말을 했었는데 이 컵에 그대로 그 영향이 묻어졌었던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고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 아이에게 하나의 형태로 미립자의 형태로 묻혀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엄마가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엄마 냄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대접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접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맞는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유치원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유치원 현장에서 참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아이가 특별히 선생님에게 예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유난히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눈에 예쁜 아이들은 친구들도 그 친구를 유난히 좋아해요. 저 아이는 어쩜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그래서 그 친구 엄마랑 아빠와, 그러니까 주 양육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유가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그 아이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엄마가 그 아이를 너무 예뻐해서 원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뭐를 묻혀서 오는 거예요? 바로 엄마 냄새. 자신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지켜보는 엄마의 냄새를 묻히고 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친구가 있어요. 왠지 그 아이를 보면 뭔가 마음이 짠해요. 늘 여기 마음 한구석이 좀 짠하게 안쓰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부모랑 통화를 해보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그 아이 엄마도 왠지 모르게 그 아이를 늘 짠해한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짠해하나 들여다보면 이 아이가 아직까지 어릴 때 2살일 때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늘 첫째 딸이 짠한 거예요. 아, 지금 동생이랑 겨우 2살 터울이라서 늘 미안한 우리 첫째 딸. 늘 고맙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늘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무엇이 묻었나요? 엄마의 짠함이 묻은 거예요. 엄마의 측은함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원에 와도 뭔가 모르게 그 아이가 짠합니다. 뭔가 측은해 보여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간혹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자기 언니는 안 그랬는데 이 아이는 진짜 왜 이런 거야? 늘 못마땅하고 미덥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믿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원해 오면 어떨까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뭔가 모르게 그 아이를 보면 약간 심술궂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엄마 냄새입니다. 저는 핫도그의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이 책을 보기 전에 제가 유치원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느꼈었던 건데 엄마 냄새를 많이 받아서 오는 아이, 그때는 엄마 냄새라는 단어는 몰랐어요. 근데 저 아이는 참 핫도그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핫도그냐면 설탕을 듬뿍 묻힌 핫도그 같은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렇게 몸을 흔들 때마다 내 몸에서 설탕 가루들이 마구마구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 아이 가까이 가면 어떨까요? 달콤하죠. 왜냐면 이 아이는 움직일 때마다 설탕이 마구 뿌려지는 아이잖아요. 바로 사랑을 마구 뿌리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가까이만 가면 내 입으로 달콤한 설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친구 주변에는 어떨까요? 늘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 친구 가까이 가면 달콤하니까요. 그런데 또 한 아이를 보면 약간 선인장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온몸에 선인장처럼 가시를 박아서 원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친구들이랑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마구 다가가요. 그리고 안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친구를 안으면 어떨까요? 선인장 같은 그 친구를 안으면 친구들은 다쳐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이 다치는 거죠. 이 아이는 몸을 흔들 때마다 내 몸에 있는 가시가, 뾰족뾰족한 가시가 뿌려지는 거예요. 설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가 그 친구를 멀리합니다. 왜 멀리할까요? 그 친구 가까이 가면 내가 아프니까요. 내가 상처받으니까요. 그게 바로 엄마가, 주 양육자가 우리 아이를 가정 내에서 설탕을 발려서 보내느냐, 아니면 가시 돋친 말들로 선인장 같은 아이로 만들어서 보내냐, 이것이 바로 엄마 냄새의 포인트입니다. 엄마 냄새라는 거 참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우리 아이에게 어떤 미립자를 묻혀서 보내는 엄마인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가시 돋친 말들 있죠. 엄마가 똑바로 하라고 했지? 너 그만해. 엄마 지금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말들 다 어때요? 가시죠. 그래서 이 말들이 우리 아이에게 선인장 같은 가시의 형태로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가시를 박은 채로 원으로 가게 되죠. 그 가시는 그대로 친구들에게 전해질 테고, 그러면 친구들은 그 아이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하는 다정한 언어, 행복한 이야기들이 이 아이 몸속에는 설탕 같은 존재, 사랑을 가득 묻혀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굳이 엄마가 따로 보살피지 않아도 가정 내에서의 단단한 힘을 가지고 사회의 더 큰 세상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때요? 나는 과연 설탕을 주는 엄마인가? 가시 돋친 말로 우리 아이를 선인장을 만들고 있는 엄마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오늘 또 이 이야기도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엄마가 된다고 하는 건
요즘 들어서 생각해보면 완벽한 엄마라고 하는 개념이랑 비슷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좋은 엄마는 완벽한 엄마일까요? 저도 우리 아이 키울 때 가끔씩 무기력해지고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아이를 하루 종일 보살피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SNS를 보면 엄마표 미술활동 한대요. 저는 정말 자신 없어요. 엄마표 미술활동.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집을 보면 한방 가득 몬테소리 교구, 어떤 가베 교구, 이런 비싼, 한 번 넣었다고 하면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쯤 하는 교구장 세트를 한방 가득 넣어놓은 어떤 SNS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린 또 어떤가요?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나의 경제적인 여유, 아니면 지금 나의 현 상황들로 인해서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떤 엄마들은 어때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시켜준다고 참 많이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경험과 체험 활동들을 많이 시켜주는 부모를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렇게 못 해주는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나의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고 너무 피곤해서 매주 그렇게 못 나가겠는 거예요. 나의 열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 SNS 속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나는 뭔가 부족한 엄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에게 설탕을 발려서 보내는 좋은 엄마라고 하는 건 꼭 이렇게 표면적으로,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많이 해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좋은 엄마란 진심으로 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사랑의 언어를 전할 수 있는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좋은 엄마입니다. 매주 아이에게 한 번 갈 때마다 입장료가 4만원, 5만원씩 하는 체험활동을 시켜주지 못한다 하여 좋은 엄마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착각 버리세요. 충분히 그대는 좋은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의 방을 한가득 비싼 교재교구로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좋지 않은 엄마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정한 눈빛이 500만원짜리 교구를 이긴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 다정한 눈빛이 우리 아이에게 사랑의 냄새, 엄마의 사랑의 냄새, 핫도그에 설탕을 묻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엄마란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예요. 그래서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다정한 말을 건네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이 아이와 정서적인 공감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엄마,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엄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눈빛, 좋은 언어를 내뱉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엄마인 내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엄마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강의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많이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 엄마인가요? 행복한 엄마이기 이전에 나는 한 인격체로서, 한 인간으로서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여자로서 행복하신가요? 엄마로서, 인격체로서, 여자로서, 삼박자가 모두가 다 행복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아이를 키워냅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강의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미립자 같은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이 행복한 미립자를 우리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엄마의 행복함은 A라는 컵에서 B, C컵에도 다 그 이야기가 전염되었었던 것처럼 내가 행복하면 그저 이 행복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강의 보시다가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어쩌지?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행복의 미립자를 전달하지 못하는 엄마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방금 드시는 분 계셨을 것 같아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좋은 엄마니까요. 외연적으로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이 좋은 엄마가 아닙니다. 완벽한 엄마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완벽한 엄마보다는 빈틈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교재교구를 500만원, 1000만원치
방 안에 넣어준 엄마보다는 나에게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이야기를 해준 엄마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제가 지난 1회 때 조회수는 70이 나왔는데 좋아요가 없더라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편씩은 꼭 강의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바쁜 시간 쪽에서 꼭 다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포인트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엄마 냄새는 누가 만들어준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준다. 그 엄마 냄새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네,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미립자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의 기운, 행복의 언어, 행복의 눈빛, 행복의 태도로 우리 아이를 마주하면 우리 아이는 그런 미립자를 엄마 냄새와 같은 미립자를 가득 묻혀서 사회 더 큰 세상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렇게 나간 아이는 행복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난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